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1비트 프로 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1비트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스케치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두 사이트에서는 프리웨어 버전을 제공을 하고요. 프로 버전을 받으시려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링크가 있습니다. 1001비트.com이요. 자, 1001비트.com으로 들어가셔서 왼쪽 메뉴에서 1001비트 프로 누르시고요. 이쪽에서 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 버전을요. 일단 프리웨어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바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으면 툴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툴바가 1001비트 프리웨어 버전이고요. 위쪽에 있는 툴바가 프로 버전입니다. 저 보시면 기능상에 이제 제공하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프리웨어 버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몇 가지 기능만 프로 버전에 더 추가되어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는 프로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1비트의 특징은 그 아이콘 기능별로 그 기능에 대한 이름이 없고요. 설명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불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문장 형태로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객체가 있고요.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먼저 좌표하고요. 절대좌표가 되겠죠. 원점에서부터의 절대좌표하고요. 길이 값을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한 점에서 한 점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한 두 개의 점 사이에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대한 절대좌표, 끝점에 대한 절대좌표, 3차원 공간상에서의 길이, XY 평면상에서의 길이, 그 다음에 XY Z축의 첫 번째 점부터 두 번째 점까지의 변이값들. 스케치업을 탑뷰에서 봤을 때 Y축이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Y축이 북쪽 방향으로 정의가 되는데 북쪽 방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몇 도가 그 회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XY 평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각도가 이루어지는지도 정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표점은 여기 보시는 텍스트하고 똑같고요. 길이 값도 마찬가지로 2743 이렇게 똑같습니다. 대각선으로 한번 재볼게요.
네, 대각선으로 재봤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똑같고요. 길이값 같은 경우에 308mm 정도라고 나오죠.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 거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이 정도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 소수점으로 수치가 더 있는데 지금 스케치업에서 보여주는 게 정수단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안 보여서 저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이 308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각도가 XY 평면상에서 24.2도라고 돼 있어요. 한번 재볼게요. 네, 이렇게 24.2도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스케치업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제어되는 정보들을 이 아이콘 하나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이 메스상에서 이 벽면에 이쪽 포인트로부터 우측으로 600 떨어져 있고 위쪽으로 1000만큼 떨어진 곳에 기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잡거나 아니면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리시겠죠. 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 해당되는 면을 먼저 클릭하시고 기준점을 설정하시고, 자, 우측 방향으로 600, Z축으로 1000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기준점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면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자, 이쪽 점을 기준으로 이 면을 먼저 찍고요. 이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600, 그 다음에 위쪽 높이 기준으로 해서 300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고 어떤 그 뭐 조명이나 아니면 특정한 부재를 달기 위해서 위치를 잡아주실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호와 원의 중심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원을 그렸을 때 라인 도구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중심점이 잡히죠. 센터가 잡힙니다. 근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원형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죠. 모델링을 해서 면을 뽑고 푸시프를 하고 변형을 가다 보면 이게 커브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선의 집합으로 객체가 분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근처에 갖다 대도 중심점이 뜨질 않아서 보통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중심점을 유추해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세 점을 클릭해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 이렇게 그려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원점이 살아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모델링 하다가 깨진 상태가 되면 원점을 찾으실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고 세 점만 찍어주시면 중심점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00 길이의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디바이드 툴을 눌러 볼게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해당 선을 균등한 세그먼트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기본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끝의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등분을 하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나눠질 세그먼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10으로 해놓고 디바이드 엣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가이드 포인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100에 열등분을 하니까 110mm만큼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두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첫 번째 옵션처럼 등분할이 아니고요. 고정 거리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입력하시는 길이만큼 무조건 세그먼트를 나눠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선의 중심점으로부터 표기된 길이만큼 분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능의 두 번째 옵션처럼 세그먼트의 중심점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옵션은 시작점에서부터 등간격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자, 일단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디바이드 엣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옵션 선택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300만큼 끊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끝부분들은 1100이니까 50씩 모자란 250으로 분할이 됐어요. 자, 나머지 옵션들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옵션은 이쪽에 표기된 그 수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분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3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1100이잖아요. 아까 했듯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00 간격으로 자르면 300, 300 그리고 좌우가 이제 250씩 이렇게 남는데 이 옵션을 주게 되면 시작점부터 계산을 해서 등분할로 갑니다. 3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클릭하고요. 이거 먼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300을 넘지 않는 최대수로 등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1001 밑에 있는 디바이드 기능을 쓰면 기존에 있던 그 스케치업에서 보시면 라인에서 디바이드 기능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등분할입니다. 근데 1001 밑에 있는 디바이드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좀 편의를 많이 반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분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기능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